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호재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포팔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공포 좀비라고 할까요? 네. 자, 지금 사실 이제 팬데믹 상황, 그렇죠. 지금 아주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또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지금 많은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또 큰 영향들을 주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국외의 문제들이 좀 더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 데자뷰?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2008년 지금 금융위기를 많이 떠올리시고, 또 이제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년, 98년 IMF까지 이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제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을 악용이라면 악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좀 공포팔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구독 수를 이제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극단적인 비관론보다는 이럴 때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호재들을 좀 찾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 시장하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장하고 조금 제가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2008년의 시장 같으면은 지금 같은 말 그대로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죠. 자, 일단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자,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이제 퀘션을 다루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부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은 지금 무려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 한 2,400조 정도 되는 지금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달러를 그냥 종이만 갖다 찍어내는 거예요.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자, 이것이 그러면 미국과 같은 그런 양적 완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워딩 그대로만 얘기를 하자라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자, 굉장히 공무원분들은 좀 똑같은 얘기도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자, 결국 양적 완화다 아니면 양적 완화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요렇게까지 해석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무제한 이제 돈을 풀겠다고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한 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영어로 굳이나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걸 해석을 하자라면 퀀터테이티브 이징, 그러니까 양을 이징, 그냥 쉽게 그냥 이런 거예요. 이징 말 그대로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냥 막 푸는 걸 편하게 쉽게.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8년 당시에는 말 그대로 엄청난 유동성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런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에 대한 생각을 못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거의 6%, 그렇죠. 대출 이자율은 거의 7%, 8%까지 이제 갔었던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보다 더 이제 높았던 적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아직까지 양적 완화라는 카드에 대해서 아직 금융시장,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반응을 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태. 자, 왜냐면 이것이 실제 반영이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같으면 4월 15일 날 지금 이제 코픽스 금리 같은 것들이 한번 조정이 또 됐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된, 그렇다고 해서 지금 0.75%라는 가장 낮은 기준금리,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에는 다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좀 은행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봤더니 자 국민은행의 국민 슈퍼 정기 예금 1년 만기 정기 예금인데요. 이게 지금 이자율이요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농협의 큰만족 실세 예금하고 우리은행의 우리원 모아 예금이라는 요거는 0.75%밖에 되지 않아요. 정기 예금인데 1년 만기. 자, 더더구나 한국시티은행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예금이자도 엄청나게 지금 낮고요. 지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러니까 혼합형이라는 거는 다 변동형이 아니라 뭐 고정금리,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한 5년 하다가 변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형 같은 경우에 최저가 지금 현재 한 2.1 정도, 2.1 정도 되고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약 한 2.47%밖에 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2008년에 겪었던 그런 유동성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어쨌든 지금 유동성 계속 풀리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 유동성 장세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 돈은 지금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전세가 비율인데요. 자, 그 당시에 전세가 비율이 서울만 따지자면 2008년이요. 38.7%였어요. 10억짜리 집이면 전세가 3억 8,700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55.6%나 됩니다. 자, 그 당시보다 무려 16.9%가 높고요.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그 당시가 52.4%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69.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을 보더라도 약 한 17.4% 정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담을 집주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는 오히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보다도 높은 데다가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값은 2, 3억씩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2, 3억씩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히려 매매가는 낮아지는데 전세가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렇죠.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전세가율이 예전처럼 거의 뭐 한 70%까지 만약에 갔다 이렇게 따진다라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70% 정도 되는데 서울이 만약에 70%까지 갔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말 그대로 갭 투자, 네,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껄끄러움이라든지, 그렇죠, 뭐 자금 조달 계획 증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짜리 집 사는데 3억만 내가 증명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7억에 대해서는 이미 전세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급 부족인데요. 자, 그 당시에는 공급이 2006년, 2007년까지 엄청나게 진짜 호황이었어요. 더더구나 2007년 같은 경우는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정부가 들고 나오면서 막 밀어내기 시장,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기 전에 밀어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17만 채의 미분양이 납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2008년, 2009년보다는 오히려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는 공급이 너무 넘쳐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공급을 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계속 공급 억제를 해왔습니다. 뭐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죠. 재건축과 재개발 쪽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또 연기가 돼서 그렇지만, 자, 7월 28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자, 서울 안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무려 80% 이상이 공급이 돼요.
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못하면 서울 안에서 이제 공급할 일이 거의 많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도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서 새 아파트만 나왔다 하면 진짜 뭐 몇백 대일씩 가는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거다. 자, 결국 지금 양적 완화라는 엄청난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금 갭 투자가 지금 양호한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더더구나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상황. 자, 그렇다면 코로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팬데믹이라는 거는 쇼크예요. 자, 이 쇼크가 끝나고 나면 쇼크에서 깨어나고 났을 때, 그렇죠, 쇼크 이후의 시장, 그러니까 짧게 보자면 한 5월에서 6월 시장, 조금 더 길게 보자면 하반기 시장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뭐 막 공포팔이를 하시는 분들, 공포 좀비, 그러니까 뭐 요 시점만 되면 좀비처럼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눈과 귀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목이 메이네요. 이렇게 드리겠고, 더더구나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냥 매도하시는 분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97년, 98년 공포 매도 하셨다가 지금 울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2008년에 또 공포에 휩싸여서 그때 막 파셨던 분들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더더구나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 전염병에 의한 그 쇼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나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도 전략을 짜고 어떻게 매수 전략을 짜고 뭐 청약 뭐 관련된 부분들 많은 이런 상황들은 제가 세미나 오시면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사실 개인적인 게 지금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이나 뭐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다 짜드립니다. 자, 그런데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와서 제가 이제 직접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는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뭐 제가 그 개그맨 박성호 씨하고 그 복댕이, 네, 서울경제TV에서 제가 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OBS, 네, 경인방송 쪽에 행복부동산 연구소라든지 또 뭐 팍스경제TV, 네, 고수 비그, 네, 또 이데일리TV에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제가 많은 경제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이유 딱 하나죠. 잘 살아 보세.